오늘 공매회가 있는 날이죠. 목요일이어서 오늘 추경이 어떻게 되는 구조냐면 추경을 기재부에서 추경안을 짜요. 요거를 대통령이 의결을 하고 요게 국회로 넘어가서 국회에서 이제 여기서 이제 통과시키면 끝나는 거거든요. 네. 오늘 이재명 있었던 감동이었어요. 서민의 고통이 너무 크다. 국가 재정을 사용할 때다. 철학이었어요. 이게 이재명이지. 네. 그래서 20조 2천억 추경안 국회에 의결했고요. 이제 여기 1인당 15만 원 뭐에서 50만 원 이런 걸 네. 지금 오늘 의결을 했고 국회 가면 그대로 통과되지는 않습니다. 약간 요식 행위를 거쳐서 뭐 플러스 되긴 좀 힘들고요. 그렇죠. 조금 깎죠. 네, 조금 네. 깎죠. 내가 봤을 때 한 1억 뭐 이런 1억. 정도 좀 깎고 저 말이요. 서민의 고통이 너무 크다. 국가 재정을 이제 사용할 때가 됐다라는 말이 굉장히 와닿았다 이렇게 말씀드려볼게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후보 시절 혹은 그 전부터 대표 시절부터 재정을 좀 써야 된다. 재정 써서 내수를 좀 활성화시켜야 되지. 안 그러면 너무 힘들다. 왜냐하면 국가가 해줘야 될 때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당시 후보 시절에도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정말 지금 돈에 바싹 말라붙었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으십니다. 네, 아마 이제 그걸 재정으로 좀 돌파를 하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주셨다. 사실 좀 고금리 상태가 굉장히 오래 지속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영업자들이나 어떤 소비재를 만드는 회사들이 지금 굉장히 어렵고 뭐 깔딱고개를 넘어가는 그런 상황인데 이재명 대통령이 늘상 연설이나 발언하시는 모습은 다 죽고 난 다음에 보약 먹이면 뭐하냐. 지금 막 힘들 때 그냥 물 한 모금 먹이면 살 수 있는 사람도 정말 골든타임을 놓치면 너무 살리기가 어렵다. 지금 민생 관련해서 지난 3년 동안 너무 어려웠기 때문에 지금은 재정을 좀 풀어야 된다. 이런 소신을 지난 3년 동안 얘기했는데 참 바로 무식한 분은 전혀 그것에 대해서 좌파 포퓰리즘은 결코 용납할 수 없습니다. 누구 같은데 지금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신 거죠? 네. 반국가 세력들입니다. 이러니까 너무 답답하더라고요. 말귀를 못 알아들으니까. 여기에 돈으로 작용하는 측면도 맞아. 있겠지만 지역화표를 주는 거잖아요. 돈으로 작용하는 측면도 있겠지만 심리적 작용이 더 크죠. 맞습니다.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어요. 돌아가실 예정이던 분들이 살아나는 경우가 꽤 있어요. 조금만 더 견뎌보자, 버텨보자. 근데 오늘 김지호 대변이 중앙당으로 다시 승격되니까 품격이 달라지네. 사람은 자리가 중요한 거야. 똑같은데요? 아까 고개 막 왔다 갔다 하시던데 누구 흉내 내시면서. 똑같은데요? 자, 이제 그리고 외교 이야기를 조금만 더 해보겠습니다. 왜냐면은 이게 윤석열이 워낙 못한 측면도 있지만 이재명이라고 하는 어떤 치밀한 정치가가 보여주는 것은 이미 예정이 돼 있던 그런 느낌이었고요.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출발을 했죠. 캐나다에서. 저게 이제 출발하는 장면이고 자 이제 간다 나 간다 이렇게 하는 한국 거고. 간다. 이제 한국 도착할 때요. 저 뉴스원이 사진을 저렇게 찍었는데 너무 멋있잖아요. 달까지. 뒤에 달이 보이고. 떴어. 달이 차오르고 있어 지금. 그러니까 새벽 1시쯤에 도착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또 오늘 아침에 바로 회의가 있었잖아요. 진짜 수면 시간 8시간은 보장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걱정됩니다 정말. 자 그리고 이제 내려오는 장면 이렇게 해서 자 우리들한테는 눈에 넣어도 안 아픈 대통령이잖아요. 그렇죠. 우리 대통령이잖아요. 와 진짜 고생했구나. 1박 3일이 뭐냐. 그러니까요. 비행기에서 이틀 주무시고. 네. 근데 저는 이제 공군 1호기를 타고 이렇게 그 사진을 보니까 이제 정말 대통령 되셨구나. 실감이 이제 나죠. 이제 실감이 확 나더라고요. 저희 다 그때 막 이제 한 번 더 느꼈어요. 대통령 진짜 되신 걸. 그리고 이제 너무 격세지감인 거예요. 정말 극과 극의 어떤 상황을 겪고 계신 거잖아요. 그 전까지 얼마나 힘들었어요. 한 8년 동안. 그러니까. 진짜 그 압박이라는 게 가끔은 막 가만히 있어도 가슴이 막 저려오는 맞아요. 그 그런 압박감이 감정이야. 있어요. 막 긴장되고 그 미래가 불투명하고 그런 걸 8년이나 겪으셨으니까 너무 격세지감을 느낍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선서하고 정권 교체 됐을 때보다 비행기 트랩 위에 처음 올라가서 맞아. 손 흔들 때가 그러니까. 더 감격적이었어. 맞아. 네. 진짜 감격적. 이제 대통령 진짜 되신 거구나. 그게 너무 실감 나더라고요.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SNS에 이런 글을 썼어요. 국민 여러분께서 자긍심을 느낄 수 있는 대한민국. 이재명 정부가 반드시 만들 것이다. 저 한 문장에서 느껴지는 그 무한한 기대감과 네. 자긍심이 있습니다.
이게 정말 그동안 3년 동안 고생했던 우리 국민들에게 정말 너무 시원한 물줄기 같은 느낌이에요. 이 말을 정말 기다렸거든요. 자긍심. 우리가 윤석열 그 3년 동안 얼마나 솔직히 말해 너무 창피했잖아요. 부끄러웠어 진짜. 네, 창피하고 화나고 이거 국격 떨어지는 거 느껴지고 막 인격 모독당하는 것 같고 막 이런 느낌이었는데 어쨌든 이재명 대통령께서 그런 마음을 다 헤아린 것 같았습니다. 자긍심 바로. 많은 외국에 있는 인사들, 주요 인사들이 대한민국을 희한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은 대한민국이 선진국이고 이제는 어느 정도 강대국이라는 거예요. 근데 본인들만 강대국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냥 지난 3년간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국격을 그냥 바닥에 그냥 떨어뜨리니까 외국에 있는 사람들 쟤네들 잘 살고 강대국이고 선진국인데 왜 저런 대통령 뽑아서 저러고 있나. 그런 정말 그런 한탄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어제 그러니까 어제가 아니라 전 정권에서 느꼈던 게 뭐냐면 미군으로부터 밀가루 얻어먹던 느낌이었거든요. 아, 초콜릿 받아 먹고. 잠깐만, 성렬아, 너 우리 방송 보고 있지? 대한민국 세계 군사력 5위입니다. 6위. 5위 6위합니다. 예. 북한의 전체 GDP보다 우리나라 국방 예산이 훨씬 많아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현재 세계 누구나 다 인정하는 건데 한국이 일본을 넘어섰어요. 그런 나라에서 대통령만 제대로 오면 더 날아갈 수 있어. 그거 함정이고요. 그래서 그 일본 이야기 잠깐만 해볼게요. 망하는 나라. 오늘도 보니까 일본 뭐 대지진 전조가 일어났다. 실제로 일본은요, 그 지진 때문에 망하는 측면이 있고요. 얘네들은 진짜 그 오늘 지금 추경 뭐 20조 한 거 일본은 지금요 국채 비율이 260채씩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빚내가지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한국이 코로나 때 막 그 위치 추적까지 하면서 잡아냈던 게 일본은 그간 주민등록번호가 되게 없어가지고 홈페이지 가입을 못해. 그 뭐 우편으로 나르고 이제 하고 있는 거예요. 팩스 보내고. 네. 그 그러니까 이시바를 만났잖아요. 아, 이름이 또 하필 저래. 이시발 진짜. 근데 여러분 저 실망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시바랑 잘 뭐 지내기로 했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처음부터 만났는데 멱살부터 잡고 들어갑니까? 일단 상견례부터 해야지. 그리고 일본이 뭔가 조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돼요. 그렇죠. 근데 정권 초반에 우리 일본이랑 싸울 거야. 일본 과거사 문제 다시 한번 우리가 해집을 거야. 이렇게 못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시바 입장에서는 이런 거 있잖아. 세게 때릴 걸로 생각을 하는데 상대방이 악수청해버리고 웃어버리면 마음이 불안해지는 거예요. 어제 그런 상견례였다고 보시면 될 맞아요. 것 지금 같아요. 이시바의 표정을 보세요. 웃는 게 아니야. 약간 빈구미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이제 과거에 표정이.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시절에 이런 일화가 있어요. 역대 경기도지사 중에서 친일 행적을 한 경기도지사가 있는데 이런 경기도지사들의 역대 초상화가 경기도청 대회의실에 걸려 있다. 이거 정말 이런 친일파를 경기도에서 이렇게 홍보해도 되냐 이런 민원을 받고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정말 현명한 결정을 했는데 그 현수막을 떼지 않고 네. 그 이름 옆에다가 그분들의 친일 행적을 동판으로 다 적어놨습니다. 더 나빠. 그래서 사람들이 아니 그 사람이 도지사였던 건 경기도의 역사잖아요. 그렇죠. 그 역사에 지을 수는 없죠. 그러나 친일파인 것도 역사이기 때문에 그걸 동판으로 딱 적어놨습니다. 그게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그래서 없애버리면 모르는데. 지금 일본과의 관계 어떻게 보면 좀 불만족스러울 부분도 있겠지만 이재명 정부가 또 어떤 정부입니까? 이렇게 호락호락하게 넘어가진 않을 것이고 아마도 국민들이 만족할 만한 조치를 지금 생각하고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윤석열이가 완전 일본에 납작 엎드린 그냥 친일 정부였기 때문에 네. 뭐 셔틀웨건에 뭐네 뭐 이런 얘기 하지만 셔틀이 아니라 빵 실제로 셔틀. 이재명 대통령 머릿속에 이게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일본이랑 나쁘게 지낼 이유는 없다. 다른 전제가 있는 거예요. 네. 그럼 사실 일본이 이시바 이런 사람들이 과거사 같은 거 뭐 오염수 방류라든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굉장히 유감을 표하고 사과를 하고 이 과정에서 뭐 그러니까 저 위안부 문제라든지 이런 거 대책으로 풀고 나면은 우리 어떻게 해요? 일본이랑 뭐 싸우자는 거 아니잖아. 그렇죠. 뭐냐면 일본 총리 뭐 대한민국 대통령 그냥 가까우니까 한국 사람들 이미 도쿄 왔다 갔다 하잖아요. 밥 먹으러 가는 사람들이 있어. 점심 먹고 돌아온 정도야. 초밥 먹고 오고. 그러니까 그런 정도로 이렇게 관계가 좋아지면 나쁠 건 없고요. 이제 이게
쟤네들은 북한 핵에 대한 당면한 문제가 있잖아요. 북한이 핵 가져가지고 자기들 때려버릴까봐 쫄아 있는 애들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들 입장에서 일본으로부터 점점점 뭔가 좀 과거사 등에 대한 어떤 그 뭐 긍정적인 측면에 뭔가 이야기를 메시지를 받아내는 차원에서는 지금은 아직 안 때린다. 그냥 그 말 한마디도 하지 않는다.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앞마당을 같이 쓰는 이웃집이다. 네. 잘 지내보자. 그러나 단 점점점 이렇게 됐다고 보시면 되고. 맞습니다. 앞마당을 같이 쓰지만 우리 마당 건들면 가만히 안 둘 네. 거야. 이제 이런 느낌이었고요. 네, 이런 네. 부분도 있어요. 어른 대우를 받으려면은 어른 노릇을 해야 된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과거 윤석열 정권 때 그냥 맹목적으로 미국, 일본, 부안으로 자처하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됐냐면요. 미국에서 무슨 결정할 때 그냥 대한민국은 일본 따라하면 되니까 너는 패스ing. 중국, 러시아요? 어차피 한국은 일본, 부하니까 패스ing. 지금 사실 이재명 정부 들어서 중국과 미국이 대한민국을 가운데 놓고 서로 내 편이다. 서로 내 편이다. 경쟁하잖아요. 그게 대우받는 겁니다. 그렇지. 밀당할 수 있어야 외교지. 아니 대우를 받으려면 대우받을 짓을 해야죠. 누구한테 줄 선다고 사람들이 대우해 주나요? 맞아. 그러니까 지금 이번 G7에서 관심의 대상이 됐던 게 딱 세계적으로도 한국과 일본, 이재명, 이시바 이 회담하고요. 그 다음에 룰라였을 거예요. 맞아. 브라질 대통령 룰라.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문재인 정부 끝나고 윤석열이 저러고 있을 때 뭐 계속해서 했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브라질처럼 되면 안 돼. 사실 여러분 아시겠지만 몇 년 전에 룰라 대통령 지지율이 90% 막 이런 느낌이었었거든요. 근데 두 사람 이재명 대통령, 룰라 대통령의 공통점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여기에 또 세계적 관심이 좀 주목됐어요. 이게 왜냐하면 이게 이 소위 말하면 서사 그렇죠. 스토리가 네. 있다 보니 이 두 사람 만나면 어떤 느낌일까? 근데 실제로 이 그림이 만들어진 거죠. 네. 저 정말 자연스럽네요. 두 분이 또 왼쪽 팔 왼쪽 손가락인 게 또 공통점이었습니다. 예. 네. 그 둘이 공통점이 너무 많은 네. 게 일단 룰라는 지금 공장 일하다가 새끼 손가락 하나가 없는 거. 빈민의 자식으로 어. 염색 공장에서 저기는 그렇게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은 지금 저 팔이 휘은 장애인인 거. 네. 이런 것들이 공통점인데다가 검찰 등으로부터 탄압받아가지고 죽을 고비를 넘겼다는 공통점. 맞아. 그럼 어떤 느낌이겠어? 룰라 입장에서는. 이재명 대통령 마찬가지지만. 더 마음이 가는 거죠. 어제 그러니까 엊그제 이것 때문에 굉장히 화제가 됐던 거예요. 우리가 입장에서 미리 그런 생각을 해본 거잖아요. 룰라가 다시 삼선 대통령이 됐어. 온갖 역경을 헤치고. 근데 한국에서도 온갖 역경을 헤치고 이재명 대통령이 됐어. 이 두 사람이 만나는 그림은 어떤 걸까 하는 기대가 전 세계적 관심사안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분위기가 너무 화기애애했고 저는 몇 번 만나신 줄 알았어요 그 전에. 그런데다가 룰라가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그러면 팔을 다친 거는 몇 살 때 다쳤냐 맞아. 이런 것까지 물어봐지고 하는 게 굉장히 공감대가 많이 형성된 것 같다. 두 분이 약간 좀 친구 같고 동지 같고 뭐 그런 느낌이 들었고요. 아마 룰라 대통령도 이미 사전에 뭐 당연히 다른 분들도 그렇겠지만 더 많이 이재명 대통령의 서사와 역사를 굉장히 잘 알고 갔을 거예요. 만난 사람에 대한 이렇게 그 인포메이션 갖고 가니까. 그러니까 그 역사를 알고 본인도 또 같은 공감대가 더 있어서 아마 더 친근하게 느꼈을 것 같다. 이제 그 G7 회담 정상들하고 초청국들하고 기념사진을 찍고 퇴장하는 그 순간에 조금 이재명 대통령이 기다렸다가 룰라 대통령의 어깨를 두드리는 장면이 사실 이제 뭐 외교 정상끼리 그런 모습을 보기는 어렵잖아요. 진짜. 네. 어떻게 보면은 나라와 국경을 떠나서 그렇죠. 친구라는 너무 좋았어요. 동질감이라는 그런 모습이라 같은 소년공 출신 정치인으로서 네. 정말 두 분 응원하고 싶었습니다. 룰라 대통령은 7살 때부터 땅콩 장사, 구두 닦기. 14살에 선방공. 아이고, 이재명 대통령은 만 12살에 소년공. 아이고, 그래서 장애까지 있는 이런 느낌이라서 진짜. 그러니까 이런 건 있죠. 윤석열이는 좀 세계적으로 약간 모자란 애인데 한국은 내란이 일어났고 뭔가 유능하다는 건 세계가 다 아는데 저 사람이 과연 대통령이 될까 했는데 결국 대통령이 됐고 그러다 보니까 둘이 거의 평행이론처럼 우리도 룰라처럼 삼선했으면 좋겠는데요. 오, 그거 약간 부러웠습니다. 맞아요. 그럴 수 있어. 네. 그럴 하면 수 있어. 된다. 사람이 하는 일은 불가능한 건 어떻게 없다. 자,
그래서 계엄해야 이게- 되나? 야, 근데 이런 게 있어. 또 하나가 있어. 이재명 대통령이 정치를 시작한 게 성남의료원, 맞습니다. 성남 공공병원 이 룰라가 정치 시작한 건요. 부인이 간염 치료 못 받아서 세상을 떠난 뒤에 아, 정치를 시작한 거예요. 그건 몰랐네요. 그러니까 둘 다 정치 한게 이러느니 내가 정치해 이렇게 된 거예요. 공공에 대한 그런 마음, 또 동질감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같이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지? 나 갑자기 단어가 생각이 안 나네. 공감. 연민 그런 거예요. 죄송합니다. 네. 연민. 아, 그 룰라 감사해요. 대통령도 정말 그 스토리가 엄청나네요. 봐봐요. 재선하고 물러나서 룰라가 대한민국하고 거의 평행이래. 검찰이 주도하는 권력 부패 사건에 휘말리며 뇌물수수 및 돈 세탁 혐의를 받고 수감됐지만 2019년 하급심 재판부가 검찰과 공모에 편향된 판결을 내렸다며 무죄를 선고하면서 기사회생에서 브라질 최초의 삼선 대통령이 되었다. 그래도 진짜 브라질 비슷하다. 대법원은 무죄를 선고했네요. 했네. 네. 우리랑 대법원 좀 다르네. 여기는 파기업. 대법원은. 근데 이제 어제 그제 이재명 대통령이 보여준 모습은 친화력이 있거든요. 아니 사람이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 그 인생 살면서 사회생활 못한 애들이 이런 게 있어. 아주 쉽게 예를 들어볼게요. 내가 학교를 지금 개학해가지고 새로운 반 친구들과 같이 학교에 이렇게 봤어. 서로 잘 모르는 사이야. 누가 성공하겠습니까? 제일 먼저 가서 나 말차야 반가워 이렇게 먼저 인사하는 사람이 성공하는 거예요. 아, 제가 평생 그거를 못해요. 네, 못합니다. 아직까지 인생 실패. 말 걸어주길 기다리는. 못해요, 저는. 아까도 내가 출근하니까 가만히 계시더라고요. 아, 그럼 우리는 아는 사이니까 마차님 괜찮은데. 저 왔어요. 제가 먼저 했어. 가만히 앉아 계시더라고. 왔느냐. 까꿍 하려다 말았어. 왔느냐. 이러고. 그러니까 이제 초등학생 같은 학생들도 누군가가 말 먼저 거는 애가 성공하는 애라고. 왜냐면요, 말 걸어주길 바라는 건 그건 공주병이거나 그냥 뭐 무슨 선천성 외톨이거나 이래 보이고. 선천성 외톨이. 그러니까 다른 게 없다니까요. 제가 다시 결론 내리지만 외교라는 게 사실 G20, G7, 뭐 에이펙 이런 것들이요. 국제적으로 무슨 강압 뭔가 의결 기구가 아니고 맞아요, 친목 맞아요. 모임이라고. 네, 맞아요. 우리끼리 자주 봐두자. 뭐 세계에서 우리가 선진국들이니까 우리끼리 좀 친목 있게 지내자. 우리끼리 배신하지 말자. 더군다나 G7은 친미 국가들 중심으로 만들어져 있어. 거기 가가지고 멀뚱멀뚱 윤석열이 다시 한번 그 화면만 좀 보여드릴게요. 아유, 저거는 약간 좀 모자란 모질이, 거 가지고. 모질이. 야 정상들이 저렇게 이야기하고 있을 때 그래서 나가서 말 걸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아니면 뒤라 좀 서서 이렇게 듣는 척이라도 해야죠. 좀 뭐해 혼자 덜렁덜렁. 제가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사실 어떤 노력을 했는지 옆에서 봤잖아요. 네. 말이 안 통하는 그런 해외 그런 공직자와 만난다는 것 자체가 사실 처음 하면은 어색해요. 왜 낯선 사람도 모르는 사람 먼저 인사한다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시절 그리고 당 대표 시절에 사실은 해외도 가고 이런 걸 많이 하려고 했는데 갈 처지가 안 됐어요. 검찰의 기소가 너무 많았고 아. 재판을 하니까 네. 뭐 자리를 비울 수가 없어요. 일주일에 4번, 5번 봤는데 어떻게 미국이나 이런 데 갑니까? 그래서 어떤 방법을 생각했냐면 외국 대사들하고 굉장히 적극적으로 교류하고 공개적인 자리에서 대화하고 소통하려는 그런 노력을 한 거예요. 아, 그게 이렇게 나오는구나. 내가 이번에. 미국은 못 가지만 왜냐하면 외국인들하고 한번 해보려고 그러세요. 통역이 있어도 어색해요. 그러니까. 근데 그러한 어떤 노력과 용기, 연습, 프랙티스를 통해서 저런 자연스러운 모습이 나오는 거죠. 근데 윤석열은 한 번도 그런 걸 안 한 거야. 저 맨날 와가지고 사람들이 아이고 총장님 이러기만 했지. 그것만 사실은 받았지. 예. 대선 후보 그 직전에 외국 그 대사들과 정말 많은 간담회를 했어요. 저는 그거 보고 우리 대표님이 만약에 대통령이 되면은 외국 정상들과의 만났을 때의 그 어색한 분위기를 어떻게 타파할지 오늘도 연습하고 있구나. 저 사람은요 진짜 치열하게 고민하고 연습하는 그런 정치인입니다. 이따가 재밌는 짤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영어를 잘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나와요. 그거 따로 한번 다뤄보고. 네. 그러니까
의외의 득템 이런 느낌 있잖아. 맞아요, 진짜. 영어도 행정도 어. 잘하는데 스몰 토크를 막 저렇게 한다고? 그러니까 어. 그 부분 되게 대단했던 것 같고요. 네. 이제 오늘의 메인 타이틀은 김혜경 여사 얘기 한번 해볼게요. 아, 어저께 MBC의 썸네일입니다. 대통령이 올 자리에 제가 괜히 와서 죄송하다. 왜냐면 그때 대통령은 지금 G7 행사를 갔거든. 네. 교민들 모임에 대통령이 올 자리에 제가 괜히 와서라고 일단 겸손의 모습을 보여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야. 더군다나 하나가 더 있습니다. 모든 일정을 언론에 공개하면서 맞아. 김건희처럼 명품 사러 가거나 이런 걸 안 했다는 거야. 투명하게 보여주는 할 거예요. 수가 없지. 왜 그랬어? 네? 왜 그랬었어? 아유, 난 그렇게 명품이 좋더라고요. 거기가 싸 그리고. 영상 카메라 기자를 대동해서 모든 활동을 공개했다. 그러면서 현지 동포 만나는 거 보통 저런 거거든요. 정상들이 정상끼리 만나서 하는 행사가 있고 저런 거는 대통령 부인이 해야 되는 행사잖아요. 맞아요. 예. 근데 저 멘트 한마디가 사람 감정을 다 녹이는 거야. 그리고 바로 비교되게도 만들게 하고. 네. 아, 그리고 원래라면 정말 그 배우자 프로그램에 원래 풀기자들이 따라 붙어서 일거수일투족 다 촬영을 해야 되는데 맞는데 김건희 때 이제 그러한 어떻게 보면 관례를 다 깨버린 거잖아. 비정상을 만든 거죠. 근데 전 좋았던 게 김혜경 여사가 그 동포 간담회 같은 데 가서 어떻게 다른 분이 이렇게 휠체어 타시는 분 때문에 자리가 좁아진 거예요. 어떻게 여사님 자리 이렇게 넓게 해주시는데 그 좁은 자리를 가니까 아니 저는 더 좁은 데가 좋아요. 그래서 거기 속에 이렇게 참석자들은 그 안에 정말 딱 비집고 들어가죠. 거기서 앉는 모습. 동포들과 함께 하는 거죠. 어떻게 그러면 사람들이 더 좋아하죠. 네, 대접받으려는 게 여기서 아니라. 이제 맞아.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하나 있습니다. 정상 외교를 가는데 딱 옷 세 벌을 갖고 갑니다. 한번 보세요. 아 맞아. 아, 나도 저 심지어 앞 뒤는 같은 건 줄 알았어. 그러니까 거의 비슷해가지고. 아니 이번에 뭐 특활비도 안 쓴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왔었잖아요 네. 기사가. 그러니까 근데 좀 쓸 건 썼으면 좋겠다. 네. 근데 이게 어차피 또 1박 3일이라 짧기도 했지만 진짜 검소하게 보여주겠다 이런 의지가 보이더라고요. 그래도 일정이 그러니까 3일, 그러니까 1박 3일에도 일정이 그 영부인도 많았잖아요. 네. 여러 가지 일정이 있었는데 보통은 맞아. 일정마다 바꾸는 옷 그러니까. 바꾸는 경우도 있어요. 네. 행사 성격에 따라서. 근데 거의 동일한 옷을 이제 입고 나오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거 속에 옷이 입고 놓고 상관없어요. 저 자리는 국민에 대한 태도예요. 내가 센터야, 내가 중심이야, 난 뭐 패션쇼 하고 싶어. 이런 모습 보여주다가 비공개로 하고 명품 쇼핑하러 가고 이런 거를 하는 게 아니라 이번에 갔던 한인회관, 국립장애인예술센터 이런 데 방문해가지고 장애인 예술 지원 현황 둘러보고 다음에 저 동포 간담회 네. 참여하고 대통령이 못하는 빈자리를 채우는 거거든요. 김혜경 여사가 대선 때도 140개 일정 맞아요. 10,000km 넘게 동행을 하는 저게 이제 해야 될 자리인 거고 저런 걸 해야 되는 것이 오케이가 되면 대통령하고 대통령 부인하는 거죠. 김건희는 지금 자기가 정상이었잖아요. 자기가 다 진두지휘 했죠. 저 옷 보십시오. 아우 옷도 뭐 이쁘지도 않아 그리고 솔직히. 옷을 거의 뭐 우리가 알고 본 것만 지금 7벌이 나온 거고 마지막에 저건 진짜 웃기는 거였죠. 우크라이나 색깔로 옷 입고 스페인 괜히 한인 식품점 한 군데 가가지고 밤에 혼자 나가가지고 저거 사진 한 장 찍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영부인 프로그램을 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김건희 같은 경우는 프로그램에 메시지도 없어요. 거기 무슨 뭐라지 친환경 천 만드는데 막 이런 맞아, 데 그런 데 가고 가고. 갑자기 식품 먹는 데 가고 뭐 이런 메시지 자체도 되게 의미가 없었다. 옷 자랑하러 간 거다 이런 그러니까 생각이 이제 들죠. 김건희 씨 같은 경우는 본인이 뭔가 속이 꽉 차 있지 않기 때문에 다른 것으로 본인을 포장하려고 노력을 많이 한 거고 김혜경 여사 같은 경우는 정상회담에서의 퍼스트 레이디의 역할이 뭔가 이 부분 그 본질에 대해서 네. 굉장히 통찰을 하신 것 같아요. 내가 가서 연예인처럼 뭐 외모 보여주고 화려한 옷을 보여주는 게 그 본질이 아니고 정말 그 정상회담에서 내가 어떤 방식으로 이 우리 대통령을 지지하고 지원할 것인가. 그다음에 거기 있는 동포들을 어떻게 위로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여백이 있는 활동을 하시는 거예요. 맞습니다. 말씀을 많이 하신 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 행동, 애티튜드, 표정, 그 처음 차에서 내렸을 때 사람들이 환호하니까 그 감동하는 모습. 맞아. 이렇게 90도 인사 이렇게 하는 보시죠. 거. 아니 특별히 뭘
대단한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뭐 큰 기획을 한 게 아닌데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매력과 태도로 국민들이 감동하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진짜 근데 그 성남시장 때나 경기도지사 때도 보면 이렇게 공개된 영상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남시장 때 행사, 뭐 경기도지사 때 행사, 이렇게 동행할 때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때 보면은 이 태도가 느껴지는 게 항상 그 당시 시장님이신 성남시장 뒤에 이렇게 또 한겨울음 서 있으시면서 반발짝 뒤에. 예, 그러면서 시민들이 사진 찍자고 먼저 사진을 가서 찍어주십니다. 이렇게 카메라로 막 찍사도 아닌데 뭐 이런 태도들이 저는 그동안 연습이 이미 충분히 몸으로 단련이 됐다. 그게 이제 외교 무대에서 또 특히나 더 발휘가 된 것 같다. 여기 네. 이제 이런 게 있어. 외모를 돋보이게 하면요, 옷을 화려하게 입거나 그러면은 어떤 국가를 김건희가 방문했을 때 그 나라 언론이 이 사람 성형한 사람이야 이런 식으로 반박이 나오잖아요. 한동훈 팬클럽이 한동훈의 외모를 강조하니까 네. 이 사람 가발 쓴 사람이야. 이게 뭐냐면은 튀지 않고 대통령 뭐냐면 이런 게 있어. 대통령 외교 나가잖아요. 여기 메인이잖아. 여기 센터잖아. 그러면 그 뉴스를 영부인 뉴스로 덮으면 안 돼요. 맞아요. 논란을 만들면 안 된다고. 그런 측면이 있고 김건희가 외교 나가가지고 부끄러웠던 장면이 저거 아니에요? 아니 뒤에 안 보여. 여러분 죄송합니다만 표현 거칠게 할게요. 대가리만 보이는 게 외교예요. 대가리라도 보였으면 다행이에요. 이거 안 지금. 보여. 나 이거 네. 한참 찾았어요. 이 사진이. 체크를 한번 보세요. 빨갛게 체크된 거.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그 아까도 말했지만 그 윤석열 때랑 비슷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기 전에 어떤 언니들이 오고 어느 나라에서 오고 이런 걸 좀 알았으면 가서 그냥 인사라도 할 수 있는데 김건희는 진짜 꼬다는 보릿자루처럼 누가 나한테 와서 이야기해주지 않으면 그냥 거기 가만히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진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가면은 어색한 거예요. 내가 이 장소에 가서 뭘 해야 됐는지 저 사람은 누군지 노력을 해야죠. 맞아요. 사실 노력을 정상회교가 그냥 놀러 가는 거 아니잖아요. 저 사람들은요 진짜 놀러 간 것 같아요. 네. 제가 볼 때는. 네. 그러니까 그 전에 예를 들어 국내에서는 본인이 왕이라고 생각하고 아무한테나 막 툭툭 가고 중간에 센터 가고 그러니까 무시하는 거지. 내가 짱이다 하는데 여기는 본인이 압박을 받았을 거예요. 왜냐면 전 세계에 예를 들면 유명한 그렇지. 센 언니들 다 센 있는 언니들 건데.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센 언니들 쫙 있는 거 보고 이제 본인도 쫄리니까 가서 함부로 나서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서 쫄랑쫄랑쫄랑 있는 그런 느낌? 제가 진짜 인도네시아에서 그 밥 먹는데 그 김건희 씨하고 윤석열 내외 그 식탁 위에 앉아갖고 가봐 이거 하는데 진짜 기가 차더라고요. 뭐 어디 동창회 왔습니까? 뭐 영화 봤습니까? 동창 그거 그 있잖아. 뭐 건달대처럼. 저기 가봐, 저기 가봐. 그건 어떤 느낌이었냐면 어. 야 가서 돈 좀 빌려달라고. 너도 가서 좀 아는 척 좀 해봐. 맞아. 꼬다는 보릿자루는 그러지 말고 좀 어울려봐. 네. 그게 사실은 국내였으면 다 상징 조작이 돼서 안 나왔을 거예요. 네. 해외 나가니까 다 실시간으로 중계가 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안 거잖아요. 아유 너무 창피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예요. 영부인들이라는 게 명품으로 도배를 하면 사실은 정상 외교에서는 천박한 거예요. 진짜로. 저 짓거리 했잖아 지금. 그러니까 그러니까 나토 때가 가장 혼자 이제 너무 뽕이 차가지고 저 때 모든 명품을 다 왔어. 다 자랑하고 싶었던 시기 같아요. 그 다음부터 욕 먹으니까 자제를 하기 시작했지만 갈 때 티파니 뭐 이거 다 하고 간 거잖아요. 야. 저 그 통일교 목걸이도 저 때 했다가 지금 난리 난 거였었거든요. 근데 지금 앞에서 보셨던 다른 영부인들 언니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명신이 언니하고는 집안 차이가 애초에 났기 때문에 네. 그 유럽이나 뭐 이쪽에 잘 사는 언니들하고는 비교를 못 합니다. 그런데 거기 가서 티파니나 반클리프 앞에 같은 목걸이 자랑을 한다는 거는 그쪽에서는 쳐주지도 않는 거죠. 아, 이거 너무 우스워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정상들의 부인들이 명품에 대해서 와, 우와 명품이네, 우와 샤넬이네, 우와 까리띠네 이럽니까 가가지고? 아니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냥 소위 말하면 김건희 류의 사람들만 뭐 해오면 야 너 이번 돈 좀 벌었네, 야 너 좋은 거 찼다, 야 이쁘다, 야 나도 한번 해보자 이런 느낌인 거지. 어디서 그렇지, 정상의 그렇지. 배우자들이 가서 우와 샤넬이다 이래요. 그런 부류들만 알아보는 네. 거고. 네. 왜 있잖아요. 주위에서 여러분 그런 애들 있잖아. 명품 가방 약간 좀 사치하는 애처럼 네. 들고 다니고. 그 예를 들면 일반적으로 신는 운동화나 구두가 아닌 되게 막 이번에 저 김건희가 바꿨다는 게 100만 원 넘는 뭐 신발이라든지 샤넬 신발. 샤넬 마크. 그런 것들을 대놓고 드러내면 여러분들 보시기에 길거리에서 어때요? 야 멋있다 합니까? 그게 아니라 야 존나 천박하네 이렇게 하는 거야. 맞아요. 그러니까 정상들은 제가 봤을 때 제대로 하려 그러면요 메이크 없는 맞춤형 옷이 가장 품에 어울립니다. 네. 그 나라를 어떻게 보면은 상징하는
뭐 이렇게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성을 상징하는 그런 옷이 훨씬 아름답고 맞아요. 찬사를 받죠. 샤넬이 무슨 프랑스 거. 알겠습니다. 어쨌건 지금 비교 대상이 있으니까 좋다. 네, 재밌어요. 오히려. 아, 난 김건희 얘기가 제일 좋아. 네. 자, 댓글 읽어드리고 김병철님 출첵 반갑습니다. 이분이 안 나오실 리가 없지. 어제 김치 1개 우산 2개 샀습니다. 새날마켓. 김용현 추가 기소 반가운 소식도 있고 희망찬 너너들 보내고 있는데 출연진은 반칙 아닙니까? 크크. 새날 화이팅, 새날가족 모두 화이팅, 민주당 화이팅, 김지호도 화이팅, 이재명, 김혜경 만세 곤란하지만 최범, 임세현 귀엽다. 곤란하지만. 귀엽고 이쁘다. 이게 같이 넘어버리면은 양다리 걸치기가 좀 거시기해. 양다리 걸친 게 티나죠. 임세현만 나오는 날은 임세현 이쁘다 크크. 뭐 저 우리 최범님이 나오는 날은 최범 이쁘다 크크 하는데 이거 상당히 곤란해진 거야 저 양반. 자 그다음에 김건희님 오셨네요. 담배 피는 김건희. 독사진은 안 쫄리는데 정상 부인들과 단체 사진에 후달거려 쫄려서 다 화장실에서 한 대 빨고 왔지요. 감사합니다. 구자형님. 건희는 나땡요 출신이라 그래요. 예. 아,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지는 않아요. 예. 이해하시고요. 김병철님. 대만 방송에 김건희 성형 이야기하면서 놀리는 방송하길래 창피해서 죽는 줄 알았습니다. 시발 하지만 최범 임세현은 연락 귀엽고 예쁘다. 이 양반은 도대체 이 양반은 연구 대상인 것 같아. 아, 이분 뭐 하시는 분인지 너무 궁금해. 그 이제 솔직히 김건희 씨는 딱 느낌이 어디냐면요. 이렇게 그 무도회장, 네. 나이트클럽 나이트클럽. 이렇게 자주 가시는 뭐 중땡땡이라고 하잖아요. 그 느낌이에요. 그런 분이 정상에 한 거고 그렇죠. 윤석열 전 대통령은 뭐냐면 그 목요일 금요일 저녁 때 한 10시에서 12시 가면 길거리에서 네. 술 건하게 먹고 좀 기타한테? 바지 내려가고 이런 분 있잖아요. 네, 막 좀 이렇게 통화기 직접 와이셔츠 이렇게 삐져나오고 잠깐만요. 네. 댓글을 읽어드린다는 건 다른 섹션으로 넘어가자. 아니, 방송 그렇게 오래 했는데 모르냐 아직. 아니 윤석열 김건희만 나오면 신났어, 아주. 우리 신나 그냥 안주거리가 따로 없어. 또 있어? 기다리세요. 아, 좋습니다. 이따 끊고 갈게요.